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에 일제에 의하여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불법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사의 비극을 초래한 사건이다. 일제의 조선수탈과 또한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옛 서울역 경성역은 격동의 110년의 증인이 되었다. 1900년 7월 경성역으로 개설해 1905년 3월 남대문역으로 개칭한 경성역은 조선과 중국 대륙의 침탈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서울로 7017은 차를 위해 지어진 고가도로를 2017년 사람을 위한 보행길로 바꾼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지와 보행의 기쁨을 제공하려는 서울로 7017로는 길이 약 1km, 높이 17m로 만들어졌다. 좌측 세브란스 빌딩이 옛 광해원 터로서 1885년 알렌이 설립한 최초의 병원이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라 목사에 의해 설립된 제중원으로 출발해서 1969년 준공된 고딕 양식 건물이다. 1910년 건립된 제중원 예배당이 1955년 근대건축가 박동진 설계하에 현재의 남대문교회로 건립되었다. 외관의 디테일이 뛰어나고 장방형의 내부 평면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교회 건물 옆으로 난 소록길을 따라가면 바로 뒤에 힐튼 호텔이 나오고 건너편에 남산공원 입구로 연결됩니다. 이 남산공원 입구에서 아름다운 성곽길을 따라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남산 백범 광장이 나온다. 성곽길 너머로 보이는 시내 전경이 아름답다. 아래 왼쪽에 긴 성벽이 끝나는 지도 가운데 초록색 평지 부분이 백범 광장이다. 이 광장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 동상,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 그 옆에는 성제 이시영 선생 동상이 있다. 온 집안이 독립운동을 한 성제 이시영 선생 동상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고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민족의 큰 어른이시다. 안중근 의사는 항일 의병장 겸 정치 사상가이다. 의병군 참모중장으로서 경술국치를 기억하자고 외치며 1909년 10월 26일 초대 조선 통감 이또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 살해하였다. 서울 남산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천도대신과 천황을 모신 신궁을 짓고 조선인의 참배를 강요한 장소이다. 일제는 조선 팔도 군 면 소재지까지 1141곳에 이르는 신사를 세웠다. 그중 조선 신사는 면전 43만 제곱미터 건물 15채에 이르렀다. 국치의 길 코스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제중원터, 남산공원, 옛 조선 신궁터, 한성공원, 조선 총독부터, 서울 유스호스텔 통감부터, 명동성당, 보성사터, 3.1 독립운동 산실, 조계사, 천도교 중앙 대교당으로 이어진다. 국치의 길은 경술국치일의 역사적 의미를 정립하고 다시는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양공원비는 서울시 미래유산 278호로서 남산광장 북쪽 계단, 일명 삼순이 계단을 내려와 케이블카 타는 곳을 가다 보면 한양공원비가 있다.
한양공원 글씨는 고종을 친필로 알려진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장두봉이 국칠길 코스는 일제 강점기 역사 현장을 연계 1.7km로 2019년 완공되었다. 조선신궁터 옛 남산식물원 자리에서 시작돼 한양공원 뒤 경성신사터, 현 숭의여대, 일제 갑오역 기념비, 청일전쟁 승전비, 조선총독부터 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병탄 조약이 체결된 조선 통감관저터로 이어진다. 숭의여대 입구를 들어서 가다 보면 경성 신사터가 있다. 숭의여대는 평양에서 개교했다가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를 했다가 1953년 경성 신사터를 제공받아 재개교하였다. 일학교 안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남산원이 노기 신사터이다. 노기 마레스케는 일본군 사령관으로 러일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으며 승전했다. 메이지 천황이 죽자 장례일에 도쿄의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자결하였다. 갑오역 기념비터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의 유고를 묻고 세운 추모 기념비이다. 조선 통감부터는 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로서 일제가 을사늑약에 따라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 총사로 사용하였다. 서울시는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 현장을 잇는 역사탐방길 국치로를 시민이 직접 걸으면서 치욕의 순간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자는 의미에서 국치로라고 이름을 붙였다. 조선시대 이곳은 철종 시기의 문신이었던 박영원이 지은 녹천정이라는 정자이었으나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일본 공사관이 불타자 이곳에 일본 공사관 건물을 지었다. 그 후 1906년 통감부 청사로 사용되다가 1907년 통감관저로 전환되었다. 1910년 8월 이 건물 2층에서 경술국치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는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술국치 이후 한국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면서 베라우티 초대 총독부터 7대 미나미 총독까지 식민 통치자들의 본거지가 되었다. 대지의 눈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7분의 명단과 증언 등이 새겨져 있는 공간이다. 기억의 터는 치욕과 극일의 역사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의 배꼽은 모성으로 세상을 보듬는다는 깊은 뜻이 담긴 쉼터 겸 하늘, 땅, 세상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거꾸로 세운 동상은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이다. 하야시 곤스케는 한일 의정서, 을사늑약, 한일 협약 체결 등을 주도한 최악질 인물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동상의 잔해를 모아 거꾸로 세웠다. 기억의 터 초입 좌우에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다. 수령이 400년, 높이가 20m에 달합니다. 일제의 순환사는 물론 인권운동의 산실인 기억의 터 현장도 묵묵히 지켜본 산 증인들일 테다. 4호선 명동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왼쪽에 남산으로 이어지는 골목이 있다. 담벼락과 길 위에 노랑나비 기억의 터라는 표시가 보인다. 명동 거리를 지나서 언덕길을 올라오면 보이는 명동성당,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명동성당 첨탑을 볼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 일제의 감시와 규제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개성학교를 통한 교육운동을 하는 등 약자들의 안식처이자 민주화 운동에도 기여한 바 크다. 코로나 사태로 인파로 붐비던 명동거리 중심부가 한산하다. 조선경제 수탈의 중심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던 이곳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이다. 이곳을 폭파한 나석주 열사는 1920년대의 의열단식 항일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청계천에서 유명한 다리인 광통교 바로 앞에 있어서 광통관으로 불린다. 구한말 탁지부 건물로 지어졌고 현재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서울의 아침과 저녁을 알리던 보신각은 고종의 편액을 붙였고 보신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조계사 앞 네거리에서 인사동 반대편으로 좌회전한다. 조계사 후문 골목 건너편 수송공원에 있는 보성사터로 가고 있다. 조계사 후문 골목 건너편 수성공원 입구로 들어간다. 보성사는 3.1운동 당시 조선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최초의 인쇄소였다. 손병희의 특명으로 최남선이 초안을 쓰고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선언서를 이정렬 사장은 1919년 2월 27일 밤 3만 5천 매를 인쇄한다. 일경은 보성사를 폐쇄하고 급기야 6월 28일 밤 불을 질러 태워버린다. 보성사 터에는 3인의 군상과 민족 정기라는 조형물만이 남아있다. 근대 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중동학교와 숙명여학교 등 7개 학교 터가 있다. 이종일 선생은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 이 외에도 수성공원에는 독립운동을 대내외에 알린 대한매일신보터,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 후신인 신흥대학교터가 있다. 목은영당은 고려말 대학자 목은 이색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이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사찰인 조계사는 한국 불교의 중심 사찰이다. 만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 독립선언을 위한 민족대표 33인에 참가하여 불교계의 항일운동 동참을 앞장서서 이끌었다. 불교 역시 1918년 제주 법정사 투쟁을 비롯해 전국 사찰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는 등 거국적인 평화 저항운동에 종교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5 조계사 목불좌상을 보유하고 있다. 종로 보신각에서 안국동 방향으로 남북으로 난 도로를 우정국로라고 부른다. 갑신정변의 현장인 우정총국이 자리 잡고 있다. 을사조약을 반대하여 자결한 충정공 민용환의 집터가 경내에 있다. 그 붐비던 인사동 거리가 한산하다. 천도교당 앞에는 민가다헌이라는 한옥이 있다.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집인데 구한말 대표적인 탐관오리 민형휘가 아들에게 지어준 집이다. 동학혁명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제의 항거에 일으킨 반침략 반봉건의 최대 민중항쟁이 된 농민운동이다. 천도교는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다. 조선 말기에 최재우 선사가 창립한 동학을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편하였다.
나라를 잃은 역사 불과 110년 전이다. 역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법. 수치스럽지만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 비도 내리고 한여름 삼복이었음에도 그 어떤 결기 같은 심정으로 돌아보았다. 나라와 나의 미래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해본다.